수지 언제 때? 야, 선수 비싼 자켓 입고 갔네. 감독님 됐네? 김현정 감독님네. 배가 왜 이렇게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좀 더 해줬으면 언제까지 해? 전성기 같기도 하고 너무 잘해서 그래도 같이 어렸을 때도 운동했던 세근이도 나왔어? 친구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배구 선수가 슬리피싱 한다 위트 그래? 예, 저도 모르게 조금 우리 초등학교에 빨리 내가 운동신경이 있었거든. 거기서 이제 이걸 아직도 보시더라고. 한 번씩. 이걸 아직도 보시더라고. 내용이 좋네. 준비를 많이 했네.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놀래진 않았어요. 뭐 사정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좀 더 해줬으면 지금 봐서는 전성기 같기도 하고 너무 잘해서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왠지. 지금 뛰는 거로 봐서는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고 뭐 솔직한 기분으로 앞으로 5년도 껐다 없다. 뭐 현역 중에서 아직까지 그만한 뭐 실력을 갖춘 선수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던 친구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배구 선수가 은퇴를 한다니까 예, 저도 모르게 조금 뭐 울컥했고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한 결정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 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경이가 마음속으로 무언가 이제 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구나. 그리고 저는 옆에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드디어 이제 은퇴하는구나라는 좀 시원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도 저희가 그 체육관이 없어서 중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그 초등학교가 그 배구 훈련을 했었는데 중학교에서 김동렬 감독께서 한번 초등학교 좋은 선수가 있으니까 중학교 체육관에 오라 해서 가보니까 요만한 꼬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50%도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럴까요? 너무 작으니까.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 보니까 보통 성격이 활달하고 그 운동 쪽에 상당히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선수는 우리 초등학교에 빨리 데려와야겠다 하고서 이제 마음이 조금 바뀌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봤죠. 일단은 완전 처음에 배구 하러 와서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영경이 큰 언니가 하고 있어서 언니 이제 운동할 때 놀러 왔었고 이제 운동하고 있을 때 옆에서 쉬고 있던 그냥 꼬맹이로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럽게 언니 따라와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 동생이 그날 이제 어떤 형이랑 축구 같이 했다고 했던 그 친구가 김연경 선수였어요. 송이 누나, 혜란이 누나를 그때는 알고 있어서 오라고 해가지고 얼굴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연경이가 있었지. 그게 노래방이었거든. 고등학생 때 이제 처음 봤었는데 약간 사실은 무서웠어요. 영경 언니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도 이런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되나? 그때 언니의 딱 처음을 생각하면 그때가 이제 제가 신입생 때 코버컵을 뛰었었어요. 근데 이제 언니가 그때 객원 해설로 해서 이제 저는 그때 경기를 해서 몰랐었는데 가족들이 뭐 영경 언니가 너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제가 언니 뭐 안녕하세요. 저 뭐 배구 선수 표승준인데 언니 그때 너무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영광이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언니한테 메시지를 남겼던 거 아직도 그게 기억이 좀 나고 묻거든요. 네.
답은 왔었어요. 그때도 정말 언니가 그냥 승주야 항상 응원할게 뭐 약간 이렇게 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즐겁기도 하고 활기가 넘친다 그럴까요? 공부나 이쪽보다는 운동 쪽에 뭐 타고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학교 올라오면서 초등학교 때보다 네트도 20cm 높아지고 공도 커지면서 신체 조건이 이제 조금 딸리다 보니까 웜업존에 있었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남들 잘 때 조금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공도 가지고 놀고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기회는 없지만 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저걸 못하고 있는지 내가 저 자리에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했을 때 포기할 만도 한데 늘 끝까지 뒤돌아보면 따라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좀 있는데 정말 절대 울지 않았어요. 지는 걸 싫어해서 그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경이는 배우 아니면 다른 게 별로 할 게 없었다. 그때도 이제 그 볼보이를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남녀 한 번씩 가고 하면 영경이는 특히 남자 경기를 보고 와서는 흉내를 잘 내. 공격을 하려다가 토스도 하고 남이 잘하는 걸 보고 내 거를 만들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지. 겨울을 넘기는 동안에 키가 크기 시작하는데 저는 키는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손이 크고 발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수지 어깨에 왔었어 사실은. 점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될 동안 이제 눈높이가 조금씩 더 같아지고 조금 올라가는 약간 그런 지경까지 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항상 이제 수비나 이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던 선수가 이제 키가 커지니까 그런 공격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하던 것들이 점점 쉬워지는구나라는 느낌? 배구 선수는 점프가 안 되면 절대 좋은 공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경이는 점프는 아예 안 됐어요. 2단 뛰기를 이렇게 하면 뭐 2단 뛰기를 툭툭 하는 게 아니라 탁탁탁 할 정도로 점프력이 없었다고. 3단 뛰기 숙제를 내준다고. 외박을 가기 위해서도 개인 운동을 무지하게 열심히 했죠, 다들. 내가 볼 때는 영경이가 발이 빠른 게 아니거든. 뛰는 모습이 이렇게 잔발로 탁탁 뛰는 모습은 별로 없어요. 보폭이 크지, 영경이는. 단단뛰기가 한번 했다. 충분히 많이 했죠. 그런 운동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제 키는 커주지 기본적인 거는 어릴 때부터 갖춰져 있고 하니까.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소년 대표 선발할 때 제가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성격적으로는 정말 남달랐어요. 뭔가 돼도 되겠다. 1년 후에 10cm가 컸으니까 디펜스 측면에서는 탁월했고 그렇게 대성할 거라고는 솔직히 그때는 정말 생각을 못했고 뭐 청소년 대표 선발하면서 국내에서 그때는 이제 프로 되기 전이니까 실업팀에 가서도 충분히 그 자리를 할 수 있는 선수로서는 분명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마 영경이는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싫어할 거예요. 이제 연습 게임 하면서 3-4명이 그 포지션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뛰거든. 내가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러고서 많이 속상했나 봐. 그래서 이제 타임아웃 후에 너만 뛰냐. 다른 선수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타임아웃 이후에 교체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저 구석 가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코트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이 대단했어요. 배구 한 10년에 뭐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가 이제 한국으로 온다. 뭐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 프로 역사상 아직까지 신인 선수가 뭐 MVP까지 받았는데 챔피언까지 해갖고 첫 해에 그렇게 또 MVP 받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저는 약간 대리 만족 같은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배구라는 거 안에서 신체 조건이 깰 수 없는 벽이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좋은 선수로 대접받고 그런 선수들이 옆에서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둘이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가 잘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제 자신이 잘 된 것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남다르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시즌을 통째로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 대단했죠. 그렇게 어린 선수 한 명이 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눈앞에 이제 펼쳐진 거니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했고 소문에도 막 프로팀 언니들을 이기고 다닌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폭발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모시마 같은 애가 공을 기가 막히게 때린다. 근데 리시브는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전이후위에서 이게 백어택 때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고 막상 경기를 했는데 뭐지 얘는? 약간 기린 같은 애가 와가지고 너무 배구를 잘했고 제가 도롱사 있을 때 챔피언 결정전이었을 때 저랑 계속 맞물리는 포지션이었어요. 키가 크지만 좀 브로킹 높이가 없다 보니 제 위에서 그냥 막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농담 삼아 언니한테 걸리면 은퇴해야 된다고 약간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 소녀처럼 이렇게 좀 천진난만하고 잘 웃고 또 뭐 재미있게 지내고 근데 코트 들어오면은 진짜 어떤 집중력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어떤 뭐 열정 그 다음에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냥 허투루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능력의 100% 110%를 발휘하는 우승팀에서 나오거든요. 갑자기 그 4강 팀에서 MVP 선수 발표가 있어서 전체적인 공격 그 포인트 횟수를 보니까 우승팀 에이스보다도 제일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못했어요. 너무 잘하긴 했지만 사실 연경이 덕에 저희가 4강도 갔던 거고 뭐 배구란 스포츠가 한 명이 하는 건 아니지만 끌어주는 누군가가 에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연경이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잘은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메달권이었다면 연경이가 더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MVP라고 하더라고요. 뭐 실력으로만 봤을 때 거기서 경기력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대범한 심장을 갖고 있다는 게 전 놀랬고 근데 연경 선수한테 공을 줬을 때 브로킹이 2명이오든 3명이오든 높이, 뭐 기교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이렇게 경기를 했을 때도 전혀 밀리는 게 없고 사실 얘가 더 압도하는 느낌이었어서 그때도 많이 후배긴 했지만 일단 코트 안에서만큼은 끌고 가는 역할을 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의 시너지를 높여주는 선수죠. 올림픽 예선전에 팀 이적 관계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연경이 그 선생님 그 걱정하지 마세요. 뭐 올림픽에 올인하고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마웠었고. She was young. She was different. She was amazing. We play 12 final. We win 6 titles, and I think in any title she make big impress for to take this result. But the things make me really notice her is not only for the volleyball skills, but was a really team player in human, in connection with all teammates, with the young, with the old. Difficult find it one player of this level in Europe with this kind of humanity. I will never forget when we win the golden set against Exacibasi and we won the title in Fener. And when we was down 13-7, we play incredible, but last 2 points, one block out of Yaki and one sharp diag of Yaki, and we finish and we win this amazing, one of the best victory in my mind. For me, it's not only Yaki, it is the packet, because since I go in Fenerbahce, and Fenerbahce for me is big part, is Kim, is Yaki. It's changed my life. I meet my wife, I win a lot, I make very great contract, I know Turkey, I find out a lot of things. So she's in one great memory packet for me, and one of the main reasons this kind of experience and her and some player changed my life. 저는 그 러시아 그때 칼리닝그라드 가서 저희가 그 올림픽 예선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러시아한테 저희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 2로 져가지고 티켓을 못 땄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이제 언니랑 룸메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언니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내색 안 하고 같이 많이 울었어요. 그때도 많이 울었고 태국에서 올림픽 예선전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그때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언니가 복근 찢어지는 그런 부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서 주사까지 맞고 뛰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뛸 수 없는 상태라고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조금 치료하고 뭐 어떻게 해서 뛰겠다라고 했을 때 아 이게 과연 진짜 할 수 있는 건가? 얘 한계치는 어딜까? 본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배구를 위한 것도 있고 애국심도 굉장히 많고 올림픽 티켓을 땄을 때 너무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이 아팠던 그런 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같이 올림픽을 갔었잖아요. 정말 원 없이 한 것 같아요, 언니도. 국가대표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진 리더였나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저런 리더십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 과연. 네. 진짜 팀이 진짜 하나로 똘똘 뭉쳤다고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워낙 본인이 공수양면이나 뭐 배구에 대해서는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선수들한테는 그게 그냥 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단 실력적인 거, 그리고 인간적인 거, 그다음에 뭐 리더십 이런 게 모든 게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 선수의 말 한마디가 네, 되게 큰 힘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비하인드 스토리로 말하면 도쿄올림픽 때 사실 되게 큰 성적을 또 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힘듦이 있었겠죠. 지금처럼 빈정 상하는 일, 뭐 삐지는 일 있었는데 모 선수들이 그때 끝나고 했던 말이 영경 언니 진짜 이불에다 넣고 진짜 두둑을 팰 뻔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 티격태격했고 서운함이 있었고 했지만 네, 같은 방향을 보고 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4위를 한번 했기 때문에 또 메달에 대한 욕심이 조금 더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막내보다는 본인이 리더를 하고 있을 때의 경기는 조금 더 책임감이라든지 감동 못지 않은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전 마음이 항상 짠해요.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깊숙한 얘기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항상 그런 경기를 볼 때 너무 막 박수 치는 것보다 그냥 이 마음 한켠이 좀 약간 우웅하다? 네, 그런 마음이 좀 더 커요. 김연경이 된다는 그 얘기를 참 상상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나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처음에는 언니가 제가 방에 있고 하니까 언니가 숨어서 그때는 울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혼자 저도 울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그 진짜 저는 너무 슬펐어요. 그게 아직도 생각하면은 언니의 그런 짐은 얼마나 많았을까. 모두가 다 언니한테 기댄다는 사실을 언니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티를 내지 않는 성격이니까. 그때도 진짜 모두가 다 언니한테 기댄다는 사실을 언니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대단한 선수라고 더 생각하는 거죠. 감히 할 수 없는. There is a lot of reasons from Yaki, like from her. It's absolutely the main reason because I decided to come in Korea is because Yaki. This is absolutely the main reason, 80% of my choices. Yaki is absolutely great player, but creates the dynamic, doesn't matter the player you have, it's in the way you're coaching your team. This is the main point. Of course, when you have one player with there, you can resolve a lot of issues. 김연경 같은 공격수가 있다면 세트로서 어때? 좋죠. 좋지. 어떻게든 처리해 줄 수 있는 공격수가 있다는 거는 세타로서는 안정감이 더 올 거예요. 이 선수를 주면 그걸 넘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김연경이라는 큰 선수, 잘하는 선수, 어떻게 올려도 때려주는 선수가 있다면 너무 편하고 믿음직스럽고 보험 같은 언제 줘도 그런 선수이긴 하지만 그게 만약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연경이가 좀 어렵다. 그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개떡같이 저도 찰떡같이 때리고 제 스타일의 토스와 연경 선수가 좀 잘 맞았어요. 또 그때 당시 제가 또 신장이 컸기 때문에
좀 빠르지만 높은 공을 좀 좋아했기 때문에 뭐 맨날 뭐 어떤 세터를 제일 잘 맞았으면 제 얘기는 절대 안 하지만 내가 봤을 땐 제일 잘 때렸다. 모든 세터들 중에. 그러면 약간 공을 올려줬을 때 약간 잊지 못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김연경한테 줬을 때? 백어택. 속공을 견제하고 줬을 때 그 타이밍은 정말 완벽하지 않나. 지금 그 어떤 외국인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랑도 비교 안 되는 그 타이밍? 지금 낮고 빠른 타이밍? 그거를 정말 새같이 날라와서 채워 먹었을 때 그 느낌은 지금도 저는 많이 보거든요. 와, 이걸 어떻게 때렸지? 와, 이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줬지? 라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내 자랑인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세터라면은 연경 언니가 주지 말라고 저를 뗄 때까지 줄 것 같아요. 상대편으로 만나는 김연경은 어땠나요? 아, 이거 진짜 솔직하게 너무 싫어요. 왜냐면은 팀에서 연경 언니를 막기 위해서 정하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정하더라도 안 되죠. 너무 이제 막기 힘든 선수고 상대 팀에 있을 때는 또 상대 팀에 이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 약간 어렵다 약간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선수니까. 그 선수로 인해 팀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기를 안 할 수 없는 선수고 그런 무게감을 주는 선수였던 것 같고 또 저희가 같은 코트에서 뛰고 있을 때는 같이 강해지는 느낌도 있고 모든 선수의 힘을 끌어내줄 수 있는 선수? 정말 중요한 순간이나 내가 해야 돼 라는 순간이 있으면 뭐 이 도파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이렇게 확 선수 바뀌는 게 있거든요. 웃으면서 하다가 확 바뀌는 그 순간이 오면 하더라고요. 여지없이 하더라고요. 예. 많긴 한데 처음 만나면 아마 제일 인상 깊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밖에서 처음 만나는 거여가지고 근데 완전 이렇게 빛이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왜냐면 TV에서 보던 언니니까 이제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V리그 복귀했을 때였어요. 21년인가?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아마 팬분들도 아실 텐데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둘이서 언니랑 제가 그때 대표팀 갔다 와서 이제 좀 성적이 안 좋고 이래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제 그냥 바로 밥 먹자 이렇게 해서 네 마음의 위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공격수한테 사인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인을 뭐 한 4개, 5개밖에 안 되거든요, 사인이. 근데 제가 만약에 2개를 줬어, 3개 줬어.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서브가 오니까 어떻게 해서 그 세트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화가 났고 본인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그랬겠죠. 그리고 너무 젊었잖아요. 애기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코트를 너무 화가 나서 체인지를 하는데 엄청 빨리 걸어간 거예요. 다음 세트로. 그랬더니 갑자기 언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들은 척 했어요. 언니! 이러는 거여서 왜? 그랬더니 미안해 이러는 거여서 근데 갑자기 제가 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미안해 언니답지 못했다. 야 뭐가 그렇게 그랬어? 그때 일단 끝나고 얘기해. 그래서 또 경기를 진행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일화가 많았죠. 뭐 처음 연경이가 이제 프로팀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스텝이 감독님, 코치, 트레이너, 매니저 이렇게 네 분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외박도 없었고 잠깐 외출 잠깐 일을 하는 정도. 근데 항상 여기서 같이 이제 24시간 생활하다 보니까 좀 장난도 가격하게도 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손가락으로 장난치고 괴롭히니까 화가 나 생기속을 얼마나 세게 물었던지 막 진짜 계속 안 놓길래 제가 스냅으로 볼을 때렸어. 볼을 한참 뭐 옥신각신하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가족처럼 지냈죠. 항상 성격인 것 같아요. 연경이가 어쨌든 인연을 맺고 하면은 또 그게 큰 문제가 없으면은 같이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같이 함께 하고 그런 어떤 선수의 성향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큰 거인 것 같고 처음 프로였지만은 아마추어의 아직까지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게 아직까지 못 벗어났을 때라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어려울 때 만나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신뢰 이제 그런 것도 쌓였고 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더 좀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저도 지금 모르겠지만 무의식 중에 있었는 것 같아요. 휴가를 얻어서 대한민국에 올 때 연경이가 저 사인볼하고 단불 기념품하고 찾아와서 이렇게 식사 한 끼 하면서 감사하다.
아주 기특한 면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고 그 호응받을 수 있는 인성이 갖춰진 그런 선수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까불었지. 굉장히 까불었지. 맨날 혼나는 게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꼭 혼자 까불다가 또 혼나고. 그게 일상적으로 지내면 생각보다 큰 에피소드가 없어요. 큰 일들이 없어요. 뭐 때문에 웃었던 것 같긴 한데. 저 최근 이 직전 경기, 실바랑 그 GS 경기인데 얘기해도 되나? 그 경기 중에 너무 좀 웃겼는데 그 실바 선수가 많은 공을 때리잖아요, 점유율을. 근데 이제 저랑 영경이랑 같이 브로킹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때리기 굉장히 어려운 볼이 실바한테 올라갔는데 그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처리성 공격을 할 줄 알고 대비를 하는데 그걸 정말 때릴 것처럼 딱 차 올라가는 모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도 브로킹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뜨려고 준비를 하는데 영경이는 이제 더 처리할 거라 생각했는지 나가다가 한국말로 때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네트에 안 넘어왔어요, 공이. 그러니까 나만 듣고 아마 실바 선수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많이 싸웠죠. 네. 근데 지금은 딱히 싸울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뭐 조금 말 잘못하면은 삐지고 말 안 하고 막 이랬거든요. 영경이는 삐지지 않죠. 제가 삐지죠. 그냥 보는 그대로예요. 열받게 하면 내가 말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막 제가 좀 많이 꽁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언니랑 룸메를 하면서 그 코카콜라 그 얘기도 너무 재밌는 게 이제 올림픽에 가면 그 나무 배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거기 선수촌에 모든 자판기에 찍으면 띡띡띡 다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운동, 뭐 미팅 뭐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 제가 밥을 챙겨오면서 언니 거 이제 콜라도 제가 챙겨와서 방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콜라를 언니 막 따주면서 언니 이건 맥주예요. 우리 지금 맥주를 먹는 거야. 한 잔 해.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재밌게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그런 콜라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영경이가 선수촌 안에서 지나가다 보면 아는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선수든 여자 선수든 세계적인 배구 선수 영경이한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영경이가 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발음이 그닥 좋진 않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화를 얘기하자면 야 영경아 너 영어 잘한다 그러면 언니 그냥 뱉으면 돼. 그런 성향이고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영경이가 성공을 했고 크게 한몫을 한 것 같아요. 덕을 많이 봤죠. 부족함이 없다. 배구 선수로서 그 포지션에서는 탑이라고 느끼는 게 큰 신장에도 일단 기본기적인 측면에서 서브 리시브를 한다거나 잠볼 처리를 한다거나 볼에 대한 뭐 이 터치감 감각적인 부분에서 그 포지션에서는 정말 배구를 잘하는 선수들은 180 중반대 대부분이. 그런데 영경이는 190이 넘으면서도 높이도 만들어지면서 공격적인 부분 특히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서브 리시브 특히 이 부분에서도 절대 쫄질 않으니까 볼에 대한 무서움이 없는 선수예요. 뭔가 승부욕이 강하다? 승부욕이 강하고 지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게 이런 매스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선수로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관없이 자기의 일을 또 선수의 생활을 꾸준히 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자기의 실력을 점점 더 올린 선수라서 끝없이 노력한 배구나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 운동선수들은 멘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멘탈이 좋았고 또 운동에 대한 애정, 운동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거든요. 그래서 김연경이 멋있어 보일 때는 언제였어요? 올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볼까봐 그런 건 아니고? 네? 볼까봐? 볼까봐도 조금 있겠지만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받고 싶은 거 있나? 볼까봐? 볼까봐도 조금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흑역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제가 처음 성인 대표팀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잘하는 선수였고 뭐 직업에 대한 자세?
그런 게 좀 남달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뭔가 올타임 네, 멋진 선수지 않나. 대단하다. 배구가 제일 대단하긴 한데 할 말을 할 때 대단하다. 근데 너무 총대를 안 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모두 노력해서 여자 배구가 뭐 배구 전체가 되게 붐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 가운데 김연경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잘못된 걸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을 할 때마다 솔직히 뒤에서 속이 시원할 때도 있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살짝 전화할 때도 있고. 저는 그냥 해외에 나가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혼자 나가서 모든 거를 진짜 백지창처럼 밑에서부터 그냥 아예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해외 리그는. 근데 거기서 정상을 찍었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팀이 그 세트 중간에 되게 어렵다가 득점하고 이렇게 포효할 때 그때는 저도 멋있더라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을 굉장히 툭툭 던지지만 따뜻한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생각지 않았을 때 배려할 때 그때 또 멋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뭐든 바꾸려고 할 때 모든 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연경 언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보면서 진짜 너무 힘들겠다 싶은데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연경 언니밖에 없어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국가대표였으니까 국가대표를 20년 동안 한 친구인데 또 좀 쉬어야 되는데 또 바로 국가대표가 갖고 또 국가대표 계속하고 어떤 회복이라든지 충분히 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첫 해 2005, 2006 시즌 끝나고 한국에서 이제 일본 가기 전에 4시즌 동안 수술을 3번을 했어요. 이제 무릎 수술. 이제 또 교수님들이 또 그걸 또 허락을 해주셔서 같이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보면 그때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의사들하고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누는데 그게 되게 이제 좀 뭐랄까 눈물이 났다 그럴까, 이렇게 누워갖고 이제 그런 수술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게 되게 좀 많이 눈물도 나고. 저희가 이제 김연경 선수가 해외에 있을 때 터키도 한 3번 정도 이스탄불도 다녀왔고, 그리고 상해에 있을 때도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경기장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 많은 스케줄과 뭐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곳에서 사는 모습은 좀 쓸쓸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좋은 모습만 보이지만 이것들을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엄청 외롭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5년 전에는 제가 그러니까 39까지 하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올 시즌 보니까 이제는 더 하자 소리를 내가 이제 못 하겠다고 너무 많이 용을 쓰고 또 이제 혼자서 감당해야 될 게 그 무게가 너무 많은 책임감을 지운 것 같아요. 사실 선수로서도 어깨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배구라는 자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경이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퇴 이후에도 연경에게 좀 짐이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 잘하네. 우리 은희 선생님 많이 출연하네. 말 못하는 애들은 다 잘랐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막 제가 이렇게 살면서 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언니랑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뭐 언니가 밥을 사주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거를 좀 동기부여로 삼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언니도 모를걸요? 그게 좀 오래 갔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힘이. 슈퍼스타? 슈퍼스타? 처음에 봤을 때도 슈퍼스타였고 지금도 슈퍼스타고 앞으로도 슈퍼스타일 것 같은. 할머니가 되도. 슈퍼스타 오셨어요. 없어서는 안 될 이제 존재죠, 언니는. 평생 제가 그냥 인스타그램 DM으로 막 평생 친구들한테 보내는 그런 메시지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언니한테 계속 막 틱틱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처럼 늙어서도 재밌게 놀자, 그냥 그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거든요. Like so in the opposite way, there was like Yaki telling you these kind of things also?
Of course, she blamed me because I talk too much, but I don't know why. Because she want to talk so much. Because she talk, but if I talk, she can talk. So she have to talk less sometimes. So for this, maybe she can become a great coach because she will never stop to talking after.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다. 다듬을수록 점점 빛이 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영경이에 대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선수. 그게 100년에 안 나올 수도 있는 선수잖아. 진짜 나올 수 없는 선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빈틈이 없는? 근데 항상 생각해요. 진짜 속으로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막 이런 느낌? 왜냐면 다 언니를 잡으려고 막 분석도 하고 막 하는데도 안 잡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신도 모자라. 뭐 더 높은 게 없나? 배구 황제도 모자라. 황제도 모자라. 신도 모자라. 더 좋은 거를 찾으면은 더 좋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우먼. 저는 그냥 언니가 항상 에너지. 네, 에너지가 진짜 넘치는 것 같아요. 글쎄 더 이상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냥 김연경이 뭐 어떻다가 아니고 그냥 김연경 자체만으로도의 딱 김연경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I mean, she is able to change the story of the teams.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무대에 코리아 팀을 각인시킨 장본인 아닌가. 일단은 뭐 성장 과정 다 보진 못했지만은 가슴에 태극기를 처음 다룰 때 그때 같이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뿌듯하고 흐뭇하고 영경이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죠. 역시 영경이는 배구의 전설이다. 팬들은 식빵 언니 하지만 저는 배구의 모든 것을 업으로 또 남길 수 있는 레전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전설로서 남기를 희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표현하는 단어는 단연 최고다. 세계적인 배구 선수들 보면 영경이보다 공격력이 좋은 선수는 많아요. 근데 단연 돋보이는 게 리시브하고 수비하고 연결하고 이런 게 단연 최고이기 때문에 올림픽 3, 4위하고도 MVP를 받잖아요. 모든 세계 배구인들이 다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 월드 클래스라고 저는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배구에 대해서는 월드 클래스.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계속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보니까 배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삶을 사는 태도,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제 나이 어린 선수들, 또 게임을 잘 못 뛰는 선수 하나하나 신경을 다 쓰고 자기가 먼저 다가가고 위치적으로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데 할 말은 또 하고. 리더인 것 같아요. 그 또 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뭐 배구를 잘하고 뭐 선수를 잘 이끌고 팀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볼 한 번 못 만져보는 그런 어린 선수들 그리고 기사 아저씨 이렇게 손 내밀어 주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항상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항상 챙기고 외국인 선수들이 어려운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본인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지 않나. 그건 것 같아요. 아직 끝이 아니다. 제가 볼 때 영경이의 인생 2막 그 이후 노년기에도 계속해서 무언가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녀가 써내려가는 삶의 스토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도자, 방송인, 행정가. 사업가. 어떤 걸 마지막? 일반인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 앞에 남은 세 가지는 다 잘 할 것 같아요.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 할지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재단을 운영하면서 영업하고 다니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님인데도 영업사원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어요. 얘 사업도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런 거 뭐 샀냐는 둥 막 또 샀으면 칭찬을 또 해주면 옆에서 약간 또 나도 사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근데 왜 한 개만 샀냐 등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지도자가 그래도 되게 어릴 때부터 언니가 항상 배구에 대한 그런 생각도 되게 깊었고 또 바꿔 나가야겠다고 해서 바꾼 것들이 많은데 이제 지도자를 하면서도 좀 뭔가 본인의 이런 제2의 꿈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하고 방송. 본인 나름대로의 선수로서 쌓았던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그런데 잘 극복하겠죠. 당연히 극복해야 되고 또 향후에는 뭐 저는 뭐 영경이가 국가대표 감독도 꼭 맡아서 언어도 되고 또 외국의 감독으로 갔을 때 어느 팀 감독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뭐 위상으로 지금 있으니까 꼭 향후에는 지금 당장 하지만 단계를 잘 밟아서 대표팀 감독을 꼭 한번 하는 거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림픽 나가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한번 올 것 같은데 그때 성적을 떠나서 또 지도자로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또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나는 행정가. 현장에서 지도자로 하는 거는 한 팀을 관리하는 거지. 근데 넓게 보면 행정 쪽은 아예 전체의 스포츠를 관리하는 거니까 뒤에 있는 이제 후배들과 이런 스포츠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위해서 힘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영경이로 인해서. 행정? 왜냐면 지도를 할 수도 있지만 지도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아무리 100%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대로 100%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 마음대로. 영경이가 감독이 됐어. 근데 영경이가 원하는 팀이 있는데 선수 구성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팀이 돌아가지 않다 보면 그동안 쌓아뒀던 것에 약간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지도자에서 성공하면 너무 좋겠지만 지도자면은 선수들한테 선수들이 힘들 것 같아.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먼저 가가지고 엄청 공부한 다음에 와가지고 막 스텝을 진짜 최고로 꾸려서 막 할 것 같아요 뭔가. 아니 그 선수로서. 선수로서? 아 그 며칠 전에 언니랑 그 말 했거든요 안 그래도? 근데 언니가 뭘 스트레스 받지 뭘 좋냐고 제가 엄청 좋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느낌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알던 사이에서 감독님으로 되면은 네. 파워 J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네, 요즘 배구를 잘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큰 그릇이지 않나. 네, 조심스럽게. 김연경 배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유소년 육성에도 한몫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재단의 이사장님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거 아닐까요? 네, 이사장님으로서. I think she have to figure out what she give her more enjoy, more adrenaline in this second life, and so she need time for realize what she want to do about knowledge of volleyball. She don't need it a lot. She have just to understand in which position she want to stay and try to give her best. Probably start like advisor is great. She can understand better all things and decide if she want to coaching, not coaching. I think is really up to her. It's important she stay in volleyball in my opinion. 첫 번째로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영경이가 그 외국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외로웠을 겁니다. 본인이 이겨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을 텐데 어렵게 해결하면서 그래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이렇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 되게 긴 시간 또 뭐 같이 싸워줬다면 좋지만 그래도 혼자 싸웠던 시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친구로서도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렇게 앞장서서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자 배구의 황금기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또 행복했고 그래서 또 떠나는 이 영상을 찍는 게 좀 많이 뭔가
시원섭섭하고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지게 은퇴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언니가 솔직히 적은 나이에 그래도 은퇴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배구를 계속해서 잘 하면서, 그리고 또 그 기량을 계속 유지하면서 할 수 있었던 선수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치만큼 다 하고 은퇴를 하는 느낌이어서 한국 배구에 또 국내 배구에 또 한국 여자 배구 선수로서의 국제적 위상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그동안 그냥 너무 수고했다, 고생했다. 정말 언니가 이제 진짜 배구 선수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게 사실 정말 믿기지 않을 것 같고, 함께 이렇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올림픽에 함께 가서 추억들을 많이 남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언니라는 사람을 저는 얻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언니가 50살까지 배구하는 걸 늘 바랬는데 만 37세 아직도 13년이나 배구를 더 할 수 있는데 한 명의 팬으로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언니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항상 행복하게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모든 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다음 너의 인생을 더 힘있게 더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면에서도 다 훌륭하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제 2의 삶도 훌륭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너도 제 2의 삶 파이팅 하길 바래. 연경이 때문에 사실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했어. 김연경 스승님이라는 그것 때문에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보다는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도 행복한 시간을 배구를 통해서 많이 전해줬지만은 앞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푹 쉬면서 내려놓고 그동안 못 해본 거 경험도 많이 쌓고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는 배구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옆에서 늘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아니, 연경이가 일본으로 가서 끊을 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외국 나가서 처음에 힘든 일도 있었고 하지만 힘든 결정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잘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 여자 배구가 세계적으로도 또 알리게 된 거고 관심도 받게 된 거여서 그동안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았고, 분명히 머릿속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획이 있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약간 몸도 마음도 조금 쉬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고생했어. I hope really we can win this title because this title for her will be great. The last season we give our best, but there is nothing to say. What we want to say about one player play like this for more than 20 years, there is not a lot of word to say anymore.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너가 했던 노력들이 또 옆에서 봐오고 내가 보지 못한 시간들도 많았을 텐데, 그 시간을 스스로 혼자 온전히 견뎌내고 또 그 얻은 것들을 혼자만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많은 친구들, 그리고 많은 배구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또 앞으로의 삶도 아직 끝이 아니니까 계속 고생하겠지만 네가 걸어가는 길에 잠시 돌아봤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어. 수고했어요, 언니. 짝!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끝났네요. 괜찮으세요? 끝나죠? 아, 그래요? 제가 언니한테 식빵왕이 나오고 싶다 그랬는데 언니가 거기는 업적을 이룬 사람만 나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알겠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나와보네요. 농구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걔가요? 못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배구에 그냥 특화된 몸을 갖고 있는 친구 같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아, 안 돼. 그거 언니한테 할 게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더 보고 싶지. 그거 우리 욕심이야. 이제 보내줘. 이제 보내줘.